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 시정뉴스입니다. 제가동에 들어간 군산조선소가 내년까지 900여 명의 인력을 뽑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일자리 매칭대회를 여는 등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초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던 인력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자리 매칭데이가 열리는 현장,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13곳이 취업 부스를 열었습니다. 재취업에 나선 중년층부터 여성 구직자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에 들어가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얻겠다는 기대감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그 고향에 와서 좀 지내다가 보니까 어떤 무료하다고 그럴까? 생활하는 게 지루하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한번 직장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조립이나 용접이나 안전관리나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어요. 도전하게 된 건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어서 제가 했던 거는 좀 이렇게 자리 옮김이 많고 규칙적이지가 않고 그래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안정적인 직장의 개념으로 협력업체도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소개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8월 군산조선소 인력 모집을 위해 일자리 매칭데이를 처음 연 이후 지난달 말 올해 목표인 300명이 넘은 380명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연간 10만 톤의 선박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년에 600여 명이 더 필요한 상황. 군산시는 15일 군산조선소 인력 확보를 위한 두 번째 현장 면접 채용 행사를 열어 180여 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이날 면접에 참여한 구직자는 숙련공이나 젊은 구직자보다는 대부분 중년층입니다. 높은 업무 강도에 비해 협력업체 임금은 시급 10,000원에 수당을 포함해 한 달 300만 원 수준이다 보니 젊은 구직자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중년층은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조선소 채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청년층보다는 중년층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조선 분야의 어떤 특성을 감안해서 경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 경제 또는 청년 고용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 만에 재가동에 들어간 군산조선소, 인력 확보에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삼양 이노캠이 군산 공장 증설을 마치고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생산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삼양 이노캠은 기존 군산 공장에 600억 원을 투자해 이소소르비드 생산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이소소르비드는 식물 자원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공해 만든 바이오 소재로 이를 이용한 플라스틱은 석유 소재보다 강도가 높고 자연 분해 속도도 빠릅니다. 삼양 이노캠은 국내 최초로 이소소르비드 상용화에 성공해 앞으로 연간 1만 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 2차 전지 국가첨단 특화단지 공모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북도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정부는 최근 2차 전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함께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선정해 내년 상반기 공모 절차를 거쳐 특화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TF를 구성하고 공모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화단지가 조성되면 연구개발과 예산,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14일 국회를 방문해 내년도 예산 확보 활동을 벌였습니다. 강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군산 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비용 등입니다. 강 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기조로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핵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웰 바이오텍 EVC가 전기차 충전기 제품을 발표하며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7kW 완속 충전기부터 200kW 초급속 충전기까지 다양한 모델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제약과 건강기능식품 유통기업으로 알려진 웰바이오텍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웰바이오텍의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EVC는 17일 지스코에서 전기차 충전기 브랜드 EV 루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충전기는 7kW 완속 충전기와 100kW 급속 충전기, 200kW 초급속 충전기 등 3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 브랜드 등록과 지난 5월 서군산 산업단지에 제조 공장을 설립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특히 200kW 초급속 충전기는 80% 충전까지 약 25분이 걸려 일반적인 충전기보다 충전 시간이 2배 이상 짧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통합인증 마크와 조달청 등록, 국제개방형 충전통신규약인 OCPP 1.6 인증을 취득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어떤 출하는 2023년도고요. 내년 목표는 10,000대 이상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급변하는 어떤 시장 변경에 전기차 관련된 어떤 산업이 가장 큰 확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웰바이오텍은 올 하반기까지 김제에 2공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충전기 시설 설치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충전기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충전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EV 스피드를 통해 충전소 위치와 실시간 충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기술력을 갖춘 충전기 생산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전기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군산시의 과제 중에서 아주 한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도에는 4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웰바이오텍 EVC가 충전기 시장의 새로운 강소기업이 될지 주목됩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의 다양한 가공으로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농기센터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2동과 메가 제조시설 1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잉여 농산물을 2차 가공해 로컬푸드로 판매합니다. 또 군산 메가로 만든 지역 맥주로 수제 맥주 브랜드화에 나서는 한편 공동 양조장 설립과 양조 전문가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센터는 농산물 가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해썹시설, 소규모 가공 장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당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올해 대야면 덕봉마을과 옥구 모산마을에 도로 정비, 폐기물 분리수거장 등 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5억 원이 투입돼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도 신규 추진 대상 마을은 이번 달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한 곳이 선정됩니다. 군산 해망동의 수산물 종합센터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임시 개장에 들어갑니다. 2년 전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 86%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선 활어 공급 방안과 좁은 평수 등 개선 사항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달 임시 개장에 들어가는 해망동 해양수산복합공간. 지은 지 20년이 되는 수산물센터를 대신해 145억 원을 들여 새롭게 문을 엽니다. 109개 점포가 입주하고 1층은 활어와 선어 매장이, 2층은 식당과 횟집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한때 수산물의 명성을 이어가던 수산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와 상인 간 갈등, 가족에게 대물림, 위생 등 특혜 논란으로 얼룩져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조례를 바꿔 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줄이고 3년 단위로 점포 위치를 순환 재배치하는 것은 물론 임대료도 현실화했습니다. 한 달 5만 원이던 임대료는 규모에 따라 최대 17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군산 수산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신선한 활어를 그때그때 공급하기 위한 원활한 해수 공급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활어차가 곧바로 상가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물은 아무리 깨끗한 물이 들어와도 정화 30분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 저 고기는 먹을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화는 들어온과 동시에 아무리 맑은 물도 바로 정화를 해야. 상인들이 활어차든지 아니면 무슨 비품을 뭐 이렇게 하차를 한다든지 상차를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쪽에 굉장히 교통이 혼잡성이
야기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확보 공간들이 필요해요. 또 도로마다 보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움푹 파인 도로로 사고 위험이 높고 전체 면적에 비해 상가 평수가 적어 상인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가요 아주 폐해가지고 여기 관광객이나 손님들이 오면은 차가 지나면 피어들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도로가 깨끗이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넓은 면적에 비해 상가 점포의 평수가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리고 2층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평도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공용 부분이 빠진다 하더라도 500평에서 200평이면 거의 200평 이상이 남는다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동안 수산물 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서비스와 위생에서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개장을 늦추더라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것을 이미지가 한번 오신 분들이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군산에 가면 비싸다. 서비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손님이 다시 오지가 않아요. 살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활성화를 하기가. 저는 이 상인들도 아마 정말로 새롭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분쟁과 갈등, 관리 소홀로 얼룩진 수산물센터. 군산 해양의 랜드마크로 서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군산시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1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올해 스포츠 마케팅으로 16개 국제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관람객 6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145억 원에 달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는 내년에 18개의 국제 전국대회를 열어 2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카타르 월드컵을 기념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배달의 명수로 주문할 때마다 이벤트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여자는 주사위 게임 결과에 따라 3,000원에서 2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 명수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군산시가 폐지수거 어르신들에게 방한용품을 지원했습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인 폐지수거 어르신 처우 개선에 따라 어르신 225명에게 장갑, 목도리 등 방한용품과 안전조끼를 지급했습니다. 시는 최근 폐지 가격 급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실태 조사를 거쳐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시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저소득 고3 수험생 25명에게 수능 대박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수능 대박 꾸러미 사업은 오는 17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흥남동의 군산 서흥중학교 봉사동아리 학생 10명이 손수 뜨개질한 목도리 30개를 기탁했습니다. 정성껏 만들어진 목도리가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